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책임지는 원데이 스쿨 학장 임준성입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니고 그 제품을 사용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미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 아세요? 이 마케팅의 금쪽 같은 방법이 바로 여러분 개개인에도 통하는 얘기라는 거. 오늘은 여러 대기업을 두루두루 거치면서 마케팅으로 일가를 이룬 분을 모셨습니다. 최명화 대표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마케터 최명화입니다. 일과 삶은 사실 분리될 수가 없죠. 저는 일은 삶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프리즘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삶은 일을 통해서 보다 풍부해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저희가 9 to 6만 일, 그다음부터 마이 라이프, 저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왕 하는 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헤매게 되고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헤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헤매는 게 제 특기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헤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헤매는 사람이 모두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많이 헤맬수록 우리가 나에 대한 생각, 그런 부분을 더 단단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러면은 나답게 나라는 브랜드를 지켜가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공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세요? 내가 성공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있으신가요? 돈. 맞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기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직적인 개념에서 어떤 성공의 기준을 갖게 되면은 그것은 또 다른 수직으로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 1억은 찍어야 성공이야 라고 얘기하면 3억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직적인 개념의 성공의 기준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성공의 기준은 사실 그거보다 더 크고 그거보다 더 근사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한테, 정말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러한 사람으로 간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오늘 제가 3가지 제언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약간 인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프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인데 나를 보는 관점, 각도를 좀 바꾸자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는 각도. 지금 어느 회사에 다니고 계세요? 저는 지금 쿠켓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직급은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오케이. 네, 그럼 제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 매니저 땡땡땡이라고 나를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땡땡땡이라는 브랜드로 볼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라는 건 무슨 뭐 셀럽이라든지 저희가 유명한 사람들만을 브랜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방아만 하더라도 지금 한 30여 명의 좋은 브랜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색채를 가진. 그러면 이렇게 나를 브랜드로 보게 되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라는 게 달리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명함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업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 같은 회사에 나란히 앉아있는 김대리, 그 옆에 이대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는 사람을 브랜드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나라는 사람을 이 회사의 김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은 매우 다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질문은 굉장히 명확하죠. 나는 어떤 브랜드가 되고 싶죠?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제언은 자신한테의 몰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나가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한 몰입의 시간을 늘리고 또 나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 사실 지금의 세상은 내가 나한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SNS라는 거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외부로만 향하게 했죠. 계속해서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자신의 일상을 증명하듯이 사진으로 찍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꾸
보여지는 것에 강박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증명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증명의 패러다임 속에 들어가면 저희는 끝없이 나를 증명해야 돼요. 끝나지 않는 게임이에요. 나는 외부적인 누군가한테 증명되는 존재가 아닌 내 자신대로 제대로 표현되는 존재여야 합니다. 근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알아야 돼요. 제대로 된 나를 수용하는 것. 우리는 부족한 면도 있고요. 찌질한 면도 있고요. 저는 되게 영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멍청하기도 해요. 그 모든 면에 다 불을 밝혀주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 장점이 보여요. 여러분의 블루칩.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블루칩으로 성공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LG전자에 있을 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당시 LG전자가 이제 핸드폰, 휴대폰 사업에서 좀 어려움을 초기에, 아주 옛날 얘기예요. 초기에 겪고 있었는데 그때 시장에 어떤 잘못된 인식이 있었어요. LG전자 휴대폰은 잘 부서진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졌던 브랜드들은 노키아, 모토로라 이런 브랜드들이었는데 근데 사실 이 인식은 잘못된 인식이죠. 왜냐하면 비슷한 재질로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달리 LG전자 휴대폰이 더 많이 부서질 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LG전자가 그래? 우리도 안 부서지는데? 이런 식으로 같이 나를 증명하려고 뛰어들었다면은 아마 초반 게임이 훨씬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때 LG전자가 택했던 전략은 뭐냐면은 나의 블루칩으로, 나의 장점으로. 그래서 판을 바꿨던 것이 핸드폰에 있어서는 디자인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LG전자에서는 뭐 초콜릿폰이라든지 프라다폰이라든지 어떤 디자인의 방점을 찍는 제품들이 나오면서 연이어서 성공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전략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판에서 계속 밀린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곳을 내 판이 아닌데 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직장 안에서 어쩌면 매일매일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어려움을 겪느냐? 내 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빛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의 모든 출발은 나에 대한 덕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남이 깔아둔 판에서 이렇게 서성거리다가 자꾸 상처 입고 뒤로 비실비실 물러나고 안 되는가 봐 자꾸 나만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처음 제가 드리는 제언은 나를 몰입하고 나와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제대로 인지하는 것. 이거는 굉장한 파워입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의 키워드는 객관화라는 겁니다. 상황과 관계를 객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긴 직장 생활 속에서 아니면 꼭 직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상황에 계속 짓눌리고 휘둘리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는 나는 무조건 멘탈을 강하게 해야지 파이팅 이것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어떤 상황을 객관화시키는 건데요. 때로는 저희 팀이 뭔가를 제안한 것이 굉장히 좋은 상품화되기도 하고 시장에서 마케팅이 데이트를 쳐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이건 상황이 잘 된 거지 내가 또는 우리 팀이 증명된 게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톤다운 시켰어야 됐고요. 반대로 저희가 냈던 아이디어가 무참히 시장에서 거부당한 적도 있었고 어떤 큰 회의에서 그건 말도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마케팅이 내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공격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도 제안이 잘못됐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러닝을 얻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걸어 나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깨진 건 보고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러닝을 제대로 얻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다시 도전한다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깨진 거니까 보고서가. 내가 깨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거절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잘 된 거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거기에서 왜 성공 요인이 이렇게 됐지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걸 반복하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고 이게 그냥 내가 깨졌거나 내가 거절당했거나 아니면 내가 증명됐다라는 패러다임으로 도시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동력이 금세 바닥이 날 거예요. 또 다른 훈련은 저는 타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객관화된 시점을 갖는 훈련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 저희의 라이프에서 생각하는 시간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1인을 꼽아라 하면 아마 상사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노력을 했던 게 아니라 내가 그럼 상사라는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각을 객관적으로 가져야 되지라는 부분을 고민을 했어요. 상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누굴까요? 상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주제, 뭘 것 같으세요? 맞아요. 그 위에 상사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 상사는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팀원들 생각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답은 명확하잖아요. 내가 나의 상사한테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상사가 그 위의 상사한테 잘 보일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상사를 도와주는 존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상사가 그 위의 상사한테 잘 보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그 위의 상사가 딱 볼 때 저 사람이 제대로 일을 많이 하네. 아랫사람들도 많이 지도도 잘하고 잘 이끄네. 라는 생각을 들게 하게끔. 시장에서 기업이 고객한테 대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시장에서 고객들도 좋은 제품이 있으니 그냥 사서 쓰세요. 갑자기 나타나는 모습보다는 그 과정에 참여를 시키고 이것이 되는 것에 너의 지분도 있어 라는 생각을 계속 심어줄 때 그 시장이 나라는 브랜드의 팬덤이 되듯이 어떻게 하면은 상사도 나에 대해서 나를 도와줄 기회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적절하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풋을 줄 수 있을 때 나에 대해서 관심도 더 갖게 되고 그리고 나를 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상황을 객관화시킨다는 것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 좀 객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조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조언의 키워드는 지속 성장이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일할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엔 또 자기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꼭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사회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 저희의 미래입니다. 여기에서 저희의 질문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성공을 한다라는 것을 예측할 때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변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사람의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사람이 얼만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공을 바라느냐. 그게 많을수록 그 사람의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얼만큼 배웠고 어떤 좋은 직장을 가졌고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책상을 두드리면서 그 사람을 옹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들이 커리어가 계속 지속이 되실수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커지실수록 여러분이 더 느끼시게 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것. 결국은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일을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고스란한 능력이 되는 것이고 고스란한 여러분의 역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의 질문은 또 굉장히 분명하죠. 그럼 나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같이 밥을 많이 먹고 술을 많이 마신다고 그 사람들을 갑자기 얻게 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아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돕는 거. 진심으로 돕는 거.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커리어 처음 시작하고 막 이럴 때는 내가 누구를 도우면 그 사람도 나를 도와야 돼요. 이렇게 약간 주고받음의 아름다움.
딱 거기서 정리정돈이 돼야 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A라는 친구를 도와줬는데 그 친구가 도울 차례인데 안 돕더라고요. 그때 너무 마음이 상해서 다시는 내가 아무도 안 도우리랴. 내 코가 석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정말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안 돌더라고요. 도움의 3쿠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 돕는다는 게요. 이렇게 3쿠션 먹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A를 돕잖아요. A는 저를 전혀 안 도와요. 하지만 옆에 있는 B나 C가 도와요. 이거를 알고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변에 사람을 많이 얻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확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는 나라는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정조준하게 돼요. 내가 꼭 도움을 안 받더라도. 그러면서 저는 저가 없는 자리에서도 저를 지지해주는, 그리고 저의 성공을 정말 마음속으로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점점 쌓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람을 얻으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의 지속 성장을 위한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매일매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는 한때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었어요. 과장 때는 너무나 빨리 팀장이 되고 싶어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막 팀장 화이팅! 이런 거 하고 일어났었어요. 맨 팀장이 빨리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거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저보다 다른 사람이 더 팀장이 빨리 될 것 같다라는 걸 아는 순간 제가 와르르 무너졌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빨리 더 팀장이 될 것 같으면 사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객관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안 그래요. 인간이 되게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방어기제라는 게 발동을 해가지고 내가 팀장이 안 돼도 충분한 이유를 미리미리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회사가 되게 이상해지고요. 이상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막 그런 것만 보이면서 점점 제가 꼬여지더라고요. 회사도 가기 싫어요, 어느 날은. 그때 현타가 왔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긴 게임을 가는 것에 있어서 목표가 아닌 내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굉장히 대답은 선명했어요. 과정이에요, 과정. 철저하게 과정.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과정에서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딱 오늘만 사는 것. 그런데 여기서의 비밀이 뭐냐면요. 그렇게 과정을 붙잡고 오늘만 살면 목표 달성이 더 빨라요. 과거의 저처럼 목표를 붙잡고 달리다 보면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오는 그 좌절감, 그게 현재의 나를 망치거든요. 팀장이란 목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꼬이고, 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회사에 대해서 불만만 쌓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옳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게임이죠.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가 더 빛나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 맘에 들게, 더 내 맘에 들게, 더 나답게 일하는 것, 더 행복하고 지속 가능하게 일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빛나지는, 나라는 브랜드가 정말 빛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답게 일하는 여러분들의 오늘을 응원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데이 스쿨의 하이라이트 Q&A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쭉 읽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능력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됐어요. 별로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별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아는 것도 아직 없고, 그리고 또 뭐 신입이어가지고 뭐 의견을 내기도 힘들고 뭐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그게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팀에서 어떤 회의를 해요. 그런데 그 회의를 할 때 나는 지금 할 말도 없고 저 말이 옳은지도 모르겠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B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럼 저는 이번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애드할 건 없지만 오늘 결과를 제가 칠판에 한번 좀 적는 그 어떤 스크립터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각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이슈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아티클 몇 개를 먼저 팀장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특히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은 자꾸 정답을 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 누구한테도 정답을 기대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그 정답을 서로 쌓아가는 과정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일조를 하면 그만인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대리예요. 대리인데 내가 맨날 내놓는 아이디어가 깨져요. 뭐 팀장이 맨날 너는 이렇게 맨날 이상한 아이디어만 내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잘 보는 관점이 다른가 봐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놨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정답을 내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듯이 내가 어떤 정답을 딱 내놔야만 돕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헛말을 해도 그것도 또 돕는 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것이 좀 자신에 대해서 좀 얼마나 좀 자신감을 갖고 오픈하느냐? 나는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는 부분에서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앞으로 회의할 때 갑자기 다들 벌떡 일어서시는 거 아니에요? 다 적겠다고? 네, 어쨌든 전혀 생각 못했던 그런 또 맥락. 하지만 엄청 도움되잖아요. 네, 오늘 그런 팁 몇 가지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또 현장감 있는 또 리얼한 질문을 받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하신 분 손 들어주시면 네, 저기. 네. 목표를 좀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약간 방어 기제들이 좀 많이 생겨서 조금 힘든 나날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추천해 주셨던 방법들이 이제 하루를 열심히 살아라게 해주셨는데 쉽사리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또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목표라는 게 저희가 있죠. 근데 그걸 좀 흐릿하게 뒤에다 놓으시고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해요. 내가 이 목표가 달성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거는 원래 달성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갖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가 오늘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 제가 A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순간에는 A라는 사람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중요해지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다? 그럼 여기에서 저는 모든 보상을 다 받아야 돼요. 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회사에 가서 어떤 뭐 미팅을 한다? 그럼 거기에서 저는 보상을 받을 겁니다. 그 안에서 완전히 몰입하는 거. 사실 그거 외에는 제가 갖는 다른 방법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저로 하여금 그 뒤에 숨겨놨던, 뒤에 좀 미뤄뒀던 목표라는 지점을 더 빨리 가게 만드는 거. 손해보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남들이 느끼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미지를 잘하고 있고 그 좋은 부분을 잘 마케팅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필요시 스스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나요? 기업의 마케팅도 물건을 파는 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고객과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야겠죠? 이런 소중한 질문과 소중한 생각을 하게 해주신 소중한 강연 최명화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서로 응원하는 원데이스쿨 다음 주에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